나중에 아주- 라이브로 뜯을까요? 아, 15년 됐으니까. 뜯어? 근데 나 계속 뜯고 싶어. 듣고 싶어요. 처음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 가서 치과 치료 많이 받으시죠? 근데 이게 받고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다시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생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영구적으로. 네, 그러니까 수명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고정성 보철물이라고 치아를 씌워서 크라운을 만들거나 브릿지로 치아 여러 개를 엮어서 만들거나 이런 치아들의 수명을 연구를 했을 때 이제 외국 연구를 봤을 때 10년, 뭐 10.5년, 10.3년 이런 연구도 있고 다른 연구에서 뭐 6년대도 있고 그래서 보면 외국 연구도 이제 좀 다양하지만 뭐 10년에서 뭐 6년 좀 안쪽으로 약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명한 연구들이 그렇고 국내 연구를 또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외국 사람들보다 좀 단단한 거 좀 많이 먹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2001년에 전국 치과대학에 있는 환자들이 이제 수명에 대한 걸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치과대학에서 연구를 한 거고 대한치과 보철과 학회에서 연구를 한 연구인데 고정성 보철물 크라운이나 브릿지는 7.67년 통일치는 우리가 틀리라고 하는 건데 통일치는 6년대 조금 더 짧고 그리고 다른 연구들을 봐도 9.8년 10년도 나온 것도 있고 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안쪽 뭐 이렇게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왜 실패하냐 왜 치아를 다시 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수명이 끝나는지. 네, 보통 이제 해외 연구랑 우리나라 연구 통틀어서 가장 많은 거는 치아 우식이라고 해요. 치아 우식. 다시 썩어 들어가는 거죠. 충치가 생겨서. 네, 충치가. 근데 충치가 씌워놓는데 왜 생기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씌워놓은 사이에 이제 경계부가 있잖아요. 근데 치아를 씌운 재료를 시멘트로 붙인단 말이에요. 시멘트라는 재료로. 시멘트. 네, 시멘트. 진짜 시멘트잖아요. 그래서 접착제를 붙이는 건데 이제 이 저는 접착제가 안 이제 했어요. 오래되면 녹아나기도 하고 방향이 좀 과도하게 힘이 가면 이제 끝이 좀 부러져 나갈 수도 있고 가장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일단 씌워놓은 부분의 틈으로 썩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른 거를 봐도 이제 뭐 파절이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었고 이제 치주 질환,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결국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좀 있었고 견연결함이라고 해서 치아랑 그 보철물이랑 경계 부위가 결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부분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도 약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내려가면서 앞니가 보인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보철물들이 실패를 많이 했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연구가 있어요. 그냥 하나를 씌운 치아가 있고 여러 개를 엮어서 한 치아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연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여러 연구에서는 이제 여러 개를 엮었을 때 조금 더 많이 실패를 했다. 그 여러 개를 엮었으면서 그 빈 치아, 없는 치아가 좀 많았을 때 우리는 인공치라 그러는데 그런 치아를 많이 넣었을 때 스팬이라고 길이가 길어졌을 때 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치태지수랑 영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 없다는 연구도 있어요. 치태지수라는 거는 이제 세균이 얼마나 많았냐, 잇몸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일반 보철물에 대한 연구에는 이 세균이나 치주 질환에 대한 게 갈리지만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한 연구에서는 확실히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잇몸 관리가 중요하죠. 관리가 되는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음식이 계속 끼어 들어가는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합치, 맞물리는 치아의 조건. 맞물리는 치아의 조건은 일단은 자연치, 틀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연치일 때 조금 더 치아 실패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받는 힘이 많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근데 틀니를 대합치로 가지신 분들이 좀 드물긴 하니까 뭐 이거를 막 아주 참고하시면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재료에 대한 것도 궁금해 하실 텐데 어떤 재료를 썼을 때 오래 갔냐 외국 연구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그렇고 뭐 다 연구하진 않았지만 기금속, 금이 이제 비기금속이나 뭐 도자기 재료보다 오래 쓴 연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 연구의 연도를 보면 연도가 그렇게 막 최신 연구는 아니거든요. 그 포스터라는 사람이 연구한 걸 봐도 1990년 연구고 그 사이에 이제 지르코니아나 뭐 보철물들이 되게 좋아졌어요. 기계적 성질을 막 개선을 많이 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엄청 좋아졌어요, 진짜. 저희가 이제 맞아요. 체감하는 상황도 저는 지르코니아를 했지만 그때는 마모 강도가 너무 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합치가 많이 닳고 근데 요즘에는 좀 더 개선이 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변화된 거라서
꼭 금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지만 벌써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이야기니까. 재료의 개발이 많이 돼서 이걸 아주 맹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도.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보철물이 실패하려면 10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1990년 연구면 1980년에 씌웠던 치아들을 분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재료들에 대한 평가와 평화를 하기에는 이게 조금 어렵긴 어렵다. 그렇죠. 앞으로 네. 좀 많은 데이터가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오래 쓰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도 인레이밖에 없고 크라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5년 됐어요. 근데 그 치아는 나중에 라이브로 뜯을까요? 아, 15년 됐으니까. 뜯어? 아 근데 나 계속 뜯고 싶어. 뜯고 싶어요. 처음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 그래? 그게 이제 15년 전이었는데 경계 부위, 가장자리 이게 완전히 치아랑 딱 맞지 않았어. 아.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예과생이어서 아주 정확히 잘 몰랐고 치실을 할 때 거기가 걸리는 게 있어. 치과를 한번 다시 갔어. 근데 괜찮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경계부가 좀 안 좋구나 이렇게 알게 됐지만 그거랑 이제 재료가 또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다시 뜯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잘 쓰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나름 제가 관리를 좀 잘 해서 오래 쓴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변형부 결함이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어우. 치실했을 때 걸리는 느낌이 나고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 훑어서 틈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갔단 말이죠. 제가 치과를. 그냥 그때 그 원장님 표정은 어땠어요? 원장님은 되게 너무 오래되신 선생님이어서 그냥 괜찮아 이러시고 또 아빠 친구여서 제가 또 뭐라고 더 하거나 약간 그랬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틈이 있었는데도 지금 뜯어봐야 알긴 알겠지? 그 신경이 살아있는데 아직 시리거나 막 불편함이 없다는 거는 썩었어도 뭐 많이 안 썩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쵸.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거죠. 틈 사이로 썩어 들어가지 않게 계속해서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 틈을 가지고 15년을 버텼으니까. 그 너무 과도한 네. 관리를 하면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하거나 과도한 네. 관리가 하기 힘들어요, 사실. 네, 하루에 한 번 열심히 정도 닦는다. 치실 하시고 네. 양치 2번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검진인 것 같아요.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한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좀 내가 치아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6개월에 한 번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브릿지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개 연결된 치아 그 밑을 닦는 스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닦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료를 쓰실 줄 알아야 되는데 임플란트에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한번 그거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 재료를 써가지고 관리를 정말 잘해 주시는 거. 사는 사람 많진 않지만 사 가시는 분들은 또 좀 주기적으로 계속 사가더라고. 왜냐면 음식이 안 꼈다 생각했는데 그걸로 하면 나오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앞니 같은 때는 보여요.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고 나면 이렇게 경계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다시 씌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검진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수명 같은 걸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적으로 뭐 10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10년이 됐다 이러면 한번 체크를 좀 해보는 거죠. 여기 오른쪽 아래치아가 씌운 지 조금 오래됐다. 그래서 한번 여기를 좀 자세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그 부위가 이제 검진을 해달라고 하면 긁어보기도 하고 더 자세히 단일 엑스레이 찍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런 팁이 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관리 팁. 수명이 사실은 옛날 연구들이니까 아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치아들을 10년 쓰고 버려야 된다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난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더 진짜. 오래 쓸 가능성도 있고 맞아. 이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은 10년 만에 이가 빠져요. 보철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아, 이가 그렇죠, 빠져. 그렇죠, 이가. 그렇죠. 관리는 무조건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고 관리를 하시면 더 오래 쓰실 가능성이 있고 딱 한정적으로 그 기간이 아니다. 단지 아셔야 될 거는 이게 평생 쓰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 중 하나는 크라운 오래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치료를 너무 늦게 들어갔을수록 크라운 수명이 짧다고 저는 그것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너무 많이 썩었을 때 크라운 한 거랑 어느 정도 썩었을 때 적시에 크라운 한 거랑 그쵸? 수명이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점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맞아. 때문에 치료 시작하는 시기도 놓치지 않는 거. 주치의랑 또 상의해야 되겠네요. 10년도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계속 네네네. 안 아프니까 맞아요. 미루다가 치료하면은 크라운 치료를 그때 들어갔을 때 치료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빼야 될 수도 있죠. 아예 발치부터 시작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명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악습관, 그쵸. 뭐 부정교합, 정말 좋은 얘기예요.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부정교합이 좀 심하게 있으신 네. 분들 맞아요. 그런 크라운 수명이 좀 짧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람의 수명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딱 그 나이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되게 해보시는 되게 게 좋아. 당수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당수를 목표로 하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